안녕하십니까. 민법 입문 기초과정하고 있습니다. 개념 잡고 있습니다. 물권 보고 있고요. 물권 총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물권의 기초와 관련해서는 물권이 뭐냐, 물권의 의의와 특징 봤고요. 그다음에 물권의 객체와 관련해서 일물일권주의라는 거 개념 잡았습니다. 물권의 종류와 관련된 물권 법정주의를 봤고요. 그다음에 물권의 일반적 효력이라고 두 가지,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총권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변동을 보겠습니다. 물권의 변동이란 건 물권의 취득 변경 소멸을 말하죠. 우리가 민법 총칙 앞에서 권리 변동이라는 게 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이다 그랬죠. 이제 그거 중에서 권리를 물권으로 바꾸면 돼요. 물권의 변동이란 물권의 취득 변경 소멸을 말한다 이렇게 되죠. 자, 이때 이 물권의 변동 원인이 있겠죠, 그죠? 원인.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권리 변동의 원인 두 가지 봤어요. 똑같아요. 물권 변동의 원인은 두 가지다.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법률 행위는 계약 생각하시면 되고요. 법률 규정은 상속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법률 규정의 물권 변동을 보면 굉장히 많죠. 뭐 소멸시효, 혼동, 취득시효,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 상속, 공용징수, 경매, 형성 판결, 몰수 등등등. 어우,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 시험범위에 있는 게 요 혼동, 취득시효, 그 다음에 뭐 여기부터 여기까지 쫙 다. 상속 자체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요 상속부터 공용징수, 경매, 형성 판결까지가 187조라고 우리 조문에 있어요. 뭐 요런 것들이 요런 걸 통해서 권리가 물권이 어떻게 변동이 되는가, 그런 것들을 살펴봐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권리 변동의 원인과 마찬가지로 물권도 권리니까 물권 변동의 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다. 이거 머릿속에 딱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 부동산 물권 변동이 있고 동산 물권 변동이 있겠죠. 그래서 물권 변동의 유형이 총 4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법률행위 즉 매매 계약 등을 통한 부동산 물권 변동과 동산 물권 변동이 있고요. 법률 규정 상속 등을 통한 부동산 물권 변동과 동산 물권 변동 이렇게 총 4가지 형태의 변동의 모습이 있고요. 그 중에서 요게 우리 시험 범위에 있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법률행위 매매 계약 등을 통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만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상속 등을 통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다만 처분할 때는 등기해라. 뭐 이런 식의 조문이 있습니다. 186조와 187조. 저 186조와 187조를 이해하는 게 물권 변동의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또 하나는 186조와 187조가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게 있어요. 186조는 등기해야 물권이 변동이 되죠. 187조는 등기 없이 물권이 변동이 되기는 하지만 처분하려면 등기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민법 중에서 특히 물권 파트는 부동산 물권과 관련해서 등기법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됩니다. 자, 물권 변동을 보기 전에 구체적으로 몇 가지 원칙을 보겠습니다. 물권 변동과 공시제도라고 했는데요. 공시라는 건 알리는 거예요. 외부에 알리는 게 공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건 내 거다 라고 외부에 알리는 것, 외부에 대한 표상 표지 공시를 합니다. 동사는 점유를 통해서 공시하는 게 보통이고요. 부동산은 등기를 통해서 공시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문일권주의 예외라고 해서 이름표 붙이는 거 기억나세요? 명인방법이라고 이런 것도 공시방법으로 관습법적으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공시의 원칙은 뭐냐? 공시하라는 거죠. 그죠? 물권의 변동을 외부에 알리는 걸 공시라 하고, 그럼 공시 원칙은 물권 변동을 알리려면 공시하라. 이게 공시 원칙이죠. 당연히 우리 민법도 공시 원칙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률을 행위한 물권 변동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등기해야만 물권이 변동이 된다 라고 해놨었죠 아까. 그죠? 부동산 물권이 변동이 되려면 등기 꼭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 원칙이 인정이 되고 있다. 자, 조금 어려운 게 공신의 원칙인데요. 공신이라는 건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공신. 그럼 공신이 뭐냐 도대체? 자, A 토지가 있어요. 등기부가 있습니다. 등기부 아시죠?
부동산 물권자가 누구인지 그 변동이 기록되어 있는 장부, 이게 등기부입니다. 여기에 소유권자가 갑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하고요. 비노트북을 갑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갑은 부동산의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갖췄고 동산의 점유라는 공시방법을 갖췄어요. 그러면 이 A토지나 노트북을 갑으로부터 돈 주고 사려는 사람, 즉 갑과 거래하려는 을은 등급의 소유자로 등기된 갑 또는 노트북을 점유하고 있는 갑을 당연히 권리자다, 소유자다 라고 신뢰를 할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갑이 권리자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지. 가장 쉽게 말해서 A토지 등기부에 소유권자가 갑으로 등기는 되어 있는데 만에 하나 갑이 다른 사람 땅인데 병소유 땅인데 갑이 서류를 정교하게 위조해서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한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경우 또 갑이 병소유 노트북을 훔쳐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말이죠. 이렇게 갑이 권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권리자인 것처럼 등기하고 있거나 마치 권리자인 것처럼 점유하고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 근데 만에 하나 을이 그 사실을 모른다면 갑이 서류 위조해서 남의 땅을 자기 입으로 등기했다는 사실 또는 노트북을 훔쳤다는 사실을 을이 모르고 있다면 을은 당연히 등기나 점유를 철석같이 신뢰를 한단 말이죠. 그죠? 갑이 권리자라고 신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요거를 공신이라 합니다. 요거를. 그러니까 공신이라는 개념은 등기나 점유가 무효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권리자가 아닌데도 권리자로 등기가 돼 있거나 권리자가 아닌데도 점유하고 있는 걸 전제로 그 사람과 거래하는 상대방이 그게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권리자라고 믿는 것을 공신이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을이 갑을 권리자라고 믿고 돈 주고 샀어. 그래서 을이 갑으로부터 등기를 넘겨받거나 노트북에 점유를 넘겨받아서 하더라도 을은 권리를 넘겨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죠? 등기나 노트북이라는 물건은 넘겨받을 수 있을지언정 권리는 넘겨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 갑은 권리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런 등기나 점유를 믿고 거래한 자, 얘를 보호해야 되겠다. 등기나 점유를 믿고 거래했는데 그 등기나 점유가 무효라 하더라도 그걸 믿고 거래한 사람은 권리를 취득한다. 이런 원칙을 하나 만들어요. 그게 공신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의 공시방법을 갖췄다 하더라도 그 공시방법이 모두 유효한 것은 아니다. 무효가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거를 유효라고 믿고 거래한 것을 공신이라 하고 그 사람을 보호하는 원칙을 공신의 원칙이라 한다. 자, 개념 잡았죠? 자, 그럼 우리 민법은 어떻게 하느냐? 동산물권은 공신 원칙을 인정해요. 을이 갑이 노트북을 훔쳤다는 사실을 모르고 샀다. 노트북 넘겨받으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동산 선의 취득이라는 제도예요. 동산 선의 취득. 근데 부동산은 인정을 안 해줘요. 부동산 물권에는 공신 원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등기를 믿고 거래했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무효라면 나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가 없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럼 억울해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등기를 믿고 거래했는데 그 등기가 무효야. 근데 나는 권리를 취득하고 싶어.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규정. 민법의 대원칙은 부동산 등기를 믿고 거래했으나 그 등기가 무효일 때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를 보호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호를 하려면 특별한 규정이 따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게 민법에 어떻게 보면 물권의 굉장히 큰 뼈대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걸 머릿속에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물권 변동 중에 부동산 물권 변동과 관련해서 186조와 187조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법률행위, 매매 계약 등으로 인한 물권, 소유권 등의 취득 변경 상실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A 토지를 매매했을 때 법률행위죠. 을이 A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을에게 등기를 해야 되고, 갑이 A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려면 말소 등기, 을에게 넘겨줘야 돼요. 갑 등기를 말소하고 넘겨줘야 돼요. 그래야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186조는 공시의 원칙, 공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매매나 증여와 같이 법률 행위로 인하여 부동산 물권이 변동되려면 186조에서 반드시 등기라는 공시 방법을 갖춰야 됩니다. 자, 2번. 인도는 요건이 아니죠. 당연히 186조는 등기하고 인도해야 이렇게 안 되죠. 등기만 요구하고 있으니까 목적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은 물권 변동의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부동산 매수인이 등기를 일단 넘겨받았다면 그 부동산은 인도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두 번째, 등기해야로 생기고 앤드 등기해야 권리는 존속한다 이렇게 안 돼 있죠. 그냥 등기해야만 득실 변경의 효력이 있다라고 돼 있지, 그 등기를 유지해야 물권도 유지된다라는 규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는 물권의 존속 요건이 아니야.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에 보면 불법 말소된 등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죠? 등기부가 멸실이 되면 멸실 회복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말소 회복 등기라든가 멸실 회복 등기를 만들었다라는 건 등기나 등기부가 설령 멸실되더라도 불법적으로 말소되더라도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판례도 등기는 물권의 변동, 효력 발생 요건일 뿐 그 물권이 존속하기 위한 요건은 아니다. 그래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 줄여서 불법 말소됐다 하더라도 물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187조. 내가 부동산을 상속을 받았거나 국가 등이 땅을 강제 수용했거나 또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거나 경매를 받았다. 기타 법률 규정, 뭐 대법원 같은 경우, 관습법 같은 경우, 그 물권의 취득은 취득뿐만 아니라 변경 소멸을 포함하겠죠. 등기를 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갑이 A 토지를 갖고 있다가 사망을 했고 을이 상속을 받았다. 을은 등기 없이 갑이 사망한 때, 등기 없이 갑이 사망한 때 A 토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게 187조 본문입니다. 본문. 공용지수 판결 경매 같은 것들은 나중에 자세히 보고요. 상속만 가지고 이해를 합니다. 갑이 A 토지를 갖고 있다가 사망을 했는데 을이 상속을 받았다. 아들이 상속을 받으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갑이 사망한 때 을은 바로 A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구나. 근데 이걸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을 못 하는구나. 즉 을이 상속받은 A 토지를 병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을이 등기를 넘겨줘야 되잖아요. 자, 을이 병에게 등기를 넘겨주려면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라. 등기 안 하면 못 넘겨준다 이런 뜻이에요. 을이 병과 마치 갑하고 병이 매매한 것처럼 꾸며서 갑으로부터 바로 등기 넘겨주고 이런 짓거리 하지 말아라. 그게 단서의 취지입니다.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여기서 처분은요, 매매 계약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등기 이전을 말합니다. 정리. 갑이 사망했다. 을이 상속받았다. 갑이 사망한 때 을은 등기 없이 A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상태에서 을이 땅을 병한테 팔았다. 파는 것까진 괜찮다. 근데 병에게 등기를 넘겨주려면, 처분하려면 을의 이름으로 먼저 등기를 하고 넘겨줘라. 이게 187조 본문 여기까지. 그리고 단서, 그러나 이후, 본문과 단서의 취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에는 등기해야만 변동이 되고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등기를 원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딱 그게 원칙이다. 딱 그렇게만 186조와 187조를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참고에 공용증서라든가 판결 같은 것들을 쭉 써놨는데요.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머릿속에 넣어두실 것은 186조 민사소송 판결이 세 가지 판결이 있어요.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이 있는데요. 그 중에 187조 판결은 형성 판결만을 말한다. 형성 판결이 뭐지?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187조 판결은 형성 판결만을 말한다. 이렇게만 일단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86조와 187조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죠. 186조와 187조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게 등기라는 게 있었죠. 물론 이제 등기와 관해서 자세한 내용들은 부동산 등기법의 내용들은 2차 과목 부동산 등기법을 살펴보시면 되고요. 민법에서는요 나오는 게 등기와 관해서는 등기를 둘러싼 다툼, 등기를 둘러싸고도 다툼이 있을 수 있겠죠. 야, 내 건데 왜 네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냐? 말소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 다툼에 대한 대법원 판례, 요거를 우리 민법에서는 집중해서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근데 등기와 관련된 다툼에 있어서 그 대법원 판례를 이해하려면 등기가 뭔지 간단하게 일단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등기가 뭔지 간단히 내용을 살펴보고 민법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가 있는가 그 개념을 다음 시간에 시간을 달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